신규 사업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 안내 연락을 받으셨나요? 오늘은 안내 문자를 받은 사장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에 대해 영상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왜 국세청으로부터 지급 문자를 받는지, 그리고 어떤 분들이 소득자료 제출을 해야 하는지까지 이번 영상에서 전부 정리해 보았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문자를 받으시는 분들은 최근에 개업을 하신 사장님들께서 국세청으로부터 메시지를 받게 되는데요. 지급 문자는 국세청에서 신규 사업자분들에게 일괄적으로 보내는 문자이기 때문에 해당하시는 소득 자료를 제출하셨더라도 국세청에서 계속 문자가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안내받은 문자에 대해 신경을 쓰면서 자료 제출을 해야 하는 사업자가 있고 그냥 넘어가도 되는 사업자분들이 있는데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사장님들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업장에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안내 문자를 받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4대 보험 3.3% 일용직에 해당하는 직원이 없고 사장님 혼자서 사업을 하고 있으신 경우라면 안내 문자를 받으셨더라도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국세청에서 안내 문자로 오는 신규 사업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 안내는 직원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안내 문자가 인건비와 관련하여 소득자료를 제출하라 라는 문자이기 때문에 직원이 없는 사장님에 해당하신다면 제출하실 서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소득자료 제출을 이미 하셨다면 안내 문자를 받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영상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소득자료의 제출 유무와 상관없이 신규 사업자에 해당하신다면 일괄적으로 국세청에서 신규 사업자분들에게 안내 문자를 전송하기 때문에 만약 이미 인건비 신고와 관련해서 소득자료 제출을 하셨다면 내용을 확인하시고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반대로 안내 문자를 받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는 사장님들은 직원이 있으시거나 혹은 직원이 있는데 소득자료 제출을 하지 않으신 사장님들입니다. 직원이 있으시다면 어떤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순차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우선 4대 보험 직원이 있으신 경우입니다. 4대 보험 직원이 있으신 경우라면 인건비 신고, 원천세 신고라고도 하는데 인건비 지급한 내용에 대해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를 홈택스에 해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9월 월급에 대한 4대 보험 직원 인건비 신고는 10월 10일까지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4대 보험 직원의 간이지급 명세서를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에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말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시죠? 이 말은 반기 1월부터 6월까지 4대 보험 직원에 대해 급여 신고를 한 게 있다면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를 작성하셔서 7월 31일까지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 7월부터 12월까지 4대 보험 직원에 대해 급여 신고를 하신 게 있다면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를 1월 31일까지 작성 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지급 명세서도 인건비 신고와 마찬가지로 홈택스에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추가로 내년 2024년부터는 4대 보험 직원에 대한 지급 명세서 제출 기한이 지금처럼 반기에 한 번씩 진행하시는 게 아니라 매달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4대 보험 직원은 1년에 2번만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내년부터는 1년에 12번 매달 말일까지 제출을 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년부터 적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는 프리랜서 3.3% 직원이 있는 경우입니다. 4대 보험 직원과 마찬가지로 매달 인건비 지급액에 대해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4대 보험 직원과 똑같은 예시로 9월에 월급을 지급했다면 10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3.3% 프리랜서 직원분들의 지급 명세서 제출 주기가 4대 보험 직원들보다 짧습니다. 4대 보험 직원은 분기에 한 번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면 되지만 프리랜서 분들은 매달 말일까지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9월 달에 300만원 프리랜서 직원분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면 10월 10일까지 홈택스에 인건비 신고를 진행을 하셔야 하고 10월 말일 30일까지 사업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직원이 있으신 경우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직원은 프리랜서 분들과 동일하게 매달 10일까지 인건비 신고를 해주셔야 하고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를 매달 말일까지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일용직 직원이 있는 경우 여기서 추가되는 게 있습니다. 일용직 근무자가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 주셔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라는 서류인데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신고를 하는 문서로 신고된 내역을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를 부과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매달 15일까지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예시로 9월에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가 있다면
10월 10일까지 홈택스에 인건비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고 10월 말일까지 이용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추가로 해야 하는 게 또 있다고 했죠? 근로복지공단에 10월 15일까지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으로 안내드린 내용을 보기 쉽게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직원이 있는 사장님들께서는 지금 화면을 캡처하셔서 확인 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을 하시면서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지금처럼 매달 인건비 신고와 지급 명세서를 제출해 주셔야 하는데 만약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인건비로 지급한 비용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연매출 1억의 사업을 하는데 직원 급여로 4천만 원이 지출된 경우 매달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지급한 4천만 원에 대해 전액 부인당하게 됩니다.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단순 환산을 하면 최소 600만 원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고 최대 960만 원에 해당하는 세금 부담을 맞으실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분들이라면 크게 지출되는 요인으로 임차료, 인건비, 재료비가 있는데 이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에 대해 누락하지 않고 꼭 신고 및 자료 제출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하셈택스는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이 최소한의 세금만 납부하실 수 있도록 기장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원에 대한 인건비 신고부터 부가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절세까지 전국 300명이 넘는 사장님들께서 하셈택스를 선택하고 함께하고 있으십니다. 110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으신 장사의 신 은영장님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의 쉼터 카페에서 자문세무사로 현재 활동을 하고 있고 이미 많은 사장님들께서 하셈택스를 통해 매달 10만 원이 안 되는 기장료로 연 400만 원 이상 절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하셈택스를 통해 세무관리가 필요하시다면 카카오 채널로 문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의 방법은 영상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